분당에 위치한 한 기업. 각종 산업 영역에 IT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을 해왔으며 현재 데이터 기반 기술 지원과 함께 빅데이터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이텍 시스템. 30여 년 동안 IT 업계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바이텍 시스템을 소개한다. 저희 바이텍 시스템은 1988년 1월에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캘컴이라는 미국의 도면 프린터가 있어요. 대형 도면 프린팅하는 제품을 한국에 소개해서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지금 벌써 33년 차 기업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주로 빅데이터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비용 절감과 효율성의 요건 강화, 시스템 다운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환경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 가운데 바이텍 시스템은 데이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과 컨설팅,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가고 있다. 저희는 사실 자산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쟁력은 정말 고객한테 성실하게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해주는 우리 직원들이고 또 항상 공부해서 더 기술력을 늘려나가는 직원들 또 뭐 이런 직원들이 자산이라서 저희 경쟁력은 항상 변화하는 이 IT 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또 고객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다시 공급해주는 게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통해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기획하고 고객을 서포트하며 업무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솔루션과 클라우드 패스 솔루션을 통해 30여 년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바이텍 시스템.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고객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백용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기업가 정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고객일 수 있고 때로는 직원일 수 있고 때로는 사회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들을 아끼고 잘 섬기는 또 좋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존중하고 가족같이 아끼는 존중의 마음,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의 마음, 그리고 정직과 성장의 마음까지. 바이텍 시스템의 정신이 곧 이백용 대표의 기업가 정신이 되며 더 큰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그 비전을 꿈꾸는 이백용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바이텍의 이백용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짧게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들을 주제 삼아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면 제 인생에 경영자로서 제 인생에 크게 전환점을 갖고 올 때 제가 깨달았던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사람이 다르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격을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거는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들이 틀린 게 아니라 저랑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이해,
특히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런 이해가 결국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을 존중해주고 또 고객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크게 깨달았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코칭과의 만남이었어요. 코칭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왜 성과가 안 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코칭을 이해하고 나니까 성과라는 거는 인간의 몰입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몰입도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소통이 안 돼서 고민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리더들이 참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력, 즉 언어 기술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언어 기술을 공부하게 되면서 잘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고 인정 칭찬을 해주는 기술들을 배우면서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더 높은 성과들을 내게 됐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수많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했더니 좋은 사람은 없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은요, 대기업보다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리더십 훈련도 중소기업은 잘 시키지 못해요. 제가 삼성의 한 임원을 만나봤더니 도대체 삼성이 경영을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들은 전 직원의 10%가 교육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기업 직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저희들은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은 모든 직원들이 경쟁해서 이긴 사람들이 진급도 하고 올라가는데, 중소기업은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경쟁은커녕 나갈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도 대체 인원이 없어요.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정말 이 인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창업 공신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리더가 없고 인재가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직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회사 보고 들어와서 상사 꼴 보기 싫어서 나간다고. 이 상사들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제 동생이 맥킨지 컨설턴트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더니 이게 뭐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불러다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내린 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있는 놈 잘 키워서 써야 된다. 기존에 있는 직원 더 성장시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능력도 성장시켜야 되고요, 또 능력이 성장돼서 나가면 안 되니까 충성심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발적 의지를 만드냐 봤더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코칭 리더십밖에는 답이 없더라. 제가 코칭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이 부분을 회사에 실천하기 시작했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대기업같이 비범한 인재를 뽑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 와 있는 평범한 인재,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비범한 성과를 내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은 코칭 리더십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코칭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 코치 자격증도 땄어요. 코치 자격증도 땄더니 또 여러 군데서 와서 코칭해달라고 그래서 요새 대기업 임원들도 가서 코칭해주고, 대기업에 가서 코칭 리더십 강의도 하고, 또 많은 후배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한마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희는 죽은 다음에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학생 중에 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걸 듣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피터 드러커는 이거를 평생 머리에 놓고 살면서 정말 경영의 구루가 되신 분이죠. 저도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우리 직원은, 나를 아는 친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 저는 이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제 아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는 그들이 탁월한 리더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또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덕분에, 사장님 덕분에, 선배 덕분에 내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네요. 대단한 경영 철학이세요. 뭐 이게 대단한 경영 철학이면 회사가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뭐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중요시해서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성과를 내게 만든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코칭 리더십을 쓰시면 됩니다. 그 코칭이라는 게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시죠. 어떤 걸 해주시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혼내는 게 아니라 혼을 아무리 내도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키는 거를 하면 시키는 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게 사실은 코칭 리더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그렇군요.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죠? 이게 간단한데 네. 이게 잘 되기가 어려운 거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못합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근데 아마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분 상당 부분 이제 지위도 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위가 높아지면 바로 말씀하신 코칭 관련된 뭐라고 말씀하시던 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직접 무슨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역할을 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있는데 질문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 갈수록 밑에 사람한테 적절한 질문을 때에 맞춰서 함으로 해갖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을 잘하고 그게 따른 이제 성과도 내면 또 열심히 칭찬해 주실 거고. 예.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일이 이제 IT 서비스 같은 거 하는 IT 건데. 특히 빅데이터 솔루션을 빅데이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도 비슷한 일을 할 텐데, 근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이러는데, 그럼 당신 하는 일에 빅데이터가 어떻게 뭐 적용됩니까? 그러면 그거 잘 모르거든요. 잘 어렵죠.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네, 저는 뭐 데이터의 중요성은 너무나 다 중요하고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고객들에서는 주로 이제 생산 공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그 데이터를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또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를 관제한다든지 하는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마케팅하는 쪽에서는 고객의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고객이 뭘 원하는지 또 이분이 이걸 왜 사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빅데이터 솔루션이 아직은 좀 고가로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 직원들하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일 큰 회사만 이렇게 고객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CEO들이 좀 계신데 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아이템들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따로 오시면 저희가 아주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요, 뭐 각종 이제 그 기업 정보도 있고 생산이라든가 재고 관리, 고객 관리라는 각종의 그 데이터가 쌓이는데 하신 일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잘 차곡차곡 쌓고 또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큰 회사들이 주로 쓰고 있지만 이제 점차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면 중소기업들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경영 정보 시스템은 웬만큼 다 갖고 있거든요. ERP 시스템 같은 거를. 근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은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하시는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일 좀 그럼요. 해주시면 중소기업이 좋겠습니다. 살아야 한국이 삽니다. 앞으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꿈이 있으세요? 사실은 뭐 저희 회사의 목표는 큰 기업이 되기보다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나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선배님 앞에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물러날 때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잘 맡아서 경영하면서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제가 30여 년 끌고 왔으니까 또 다른 30여 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요새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고 비전이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심의 경영이 중요하다. 우리 이백룡 회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내려가겠습니다.